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도 아니고 폭락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죠.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왜 시장이 이렇게 불안했는지, 왜 달러 대신 금으로 돈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번 주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흔든 건 실적도 있었고 금리도 있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발언, 그리고 관세 위협, 또한 동맹국의 반발, 이후 수위는 조절되었지만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주식이 흔들렸고요.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신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인텔 실적이었죠. 실적 가이던스 쇼크, AI 서버칩 대응 실패로 인해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6%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면 무조건 오른다, 반도체면 다수혜다.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묻습니다. AI에 쓰는 돈이 진짜로 수익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통화 시장이었습니다. 유로화 강세, 스위스 프랑 강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동시에 금은 사상 최고가, 은은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위기 때 달러라는 공식이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다. 이건 중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중심은 딱 하나죠. 빅테크 실적과 AI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 이 기업들이 공통으로 받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AI에 이렇게 돈을 쓰는데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미 빅테크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 발행으로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기대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FOMC 금리는 거의 확실히 동결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따로 있죠. 차기 연준 의장의 인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이 한마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금리보다 중요한 건 연준의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낙관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재평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AI는 맞다. 하지만 가격과 속도는 다시 본다. 돈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 실적과 연준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계속해서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일장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2.27%, 테슬라는 마이너스 0.07%, 루시드는 마이너스 3.57% 하락하면서요. 11.06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18% 하락했네요. 자, 장 초반 흐름부터 한번 보죠. 시가는 11.37불, 고점은 11.45불, 저점은 10.92불, 종가는 11.06불입니다. 하루 종일 우하향, 특히 오후 3시 전후 급락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뉴스 반응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보다 정리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10.9불에서 11달러 구간, 이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면 650만 주인데요. 평균 거래량을 밑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닉 셀링은 아니고 기관 대량 이탈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 속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가격이 싸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던질 이유도 없다. 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겠죠. 지금 가격대는 기술적으로도 정말 중요합니다. 11달러 단기 심리선이고요. 52주 최저점은 9.5달러, 현 시가총액은 약 35.8억 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드는 망하지는 않겠지만 아직 성장 프리미엄도 못 주겠다.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유지되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9.39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2.36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출이죠. 분명히 매도 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팔고 누가 남았느냐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하방 압력이 정말 강해지고 있죠. 11달러 이탈 시 다음 지지선은 10.5에서 9.5불입니다. 조건은 실적 가시성 추가 지연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닥 다지기입니다. 10.8에서 11.2달러 박스권 유지, 거래량 증가 없이 횡보가 이어지겠고, 조건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행보는 상승보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증시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EV 섹터주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루시드가 중국산 자석을 완전히 배제하고요. 사우디 공급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죠. 이 선택이 이미지 개선인지 정치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결정인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루시드의 밸류에이션에는 세 가지 할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망 리스크, 두 번째로는 원가 구조 불안, 세 번째로는 계속 만들 수 있나라는 의문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할인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루시드는 그 질문에 이번 결정으로 답을 내놓을 겁니다. 전기차에서 자석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모터 효율, 주행거리, 가속 성능, 전부 히토류 자석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 통제,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단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요, MP, 매트리얼즈 코퍼레이션, 그리고 마렌을 구조로 이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생산 안전성 증가, 시장의 불확실성 할인입니다.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다지는 단계겠죠. 그래서 사우디 공장은 이제 단순 조립 시설이 아닙니다. 미드사이즈 EV, 차세대 플랫폼, 모터 현지 생산, 즉 원가가 통제되는 공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CFO 발언을 요약하면 이거죠. 미국 생산은 중국산 부품의 45% 관세, 사우디 생산은 관세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차량 한 대당 손실을 축소할 수가 있고요. 캐시번 속도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크로스 마진 개선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5만 대 주문을 했었죠. 정부 수요는 경기 둔감, 중장기 고정 수요, 공장 램프업의 기준점이 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은 이거 팔리기는 해?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준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조건, 루시드의 선택은 단기 실적을 폭발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 리스크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생산 지속성은 높아지고 있고 원가 통제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0으로 갈 회사에서 계속 가는 회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밸류에이션은 기술주가 아니라 제조업 기준으로 재평가가 될 것입니다. 힘든 장이 계속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은 발전하고 있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